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3일 월요일 송범선의 오전장 분석 오늘도 힘차게 문을 열었습니다. 지난 거래 뉴욕 증시는 3대 지수가 모두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대형 기술주들이 강세를 보여주면서 지수를 모두 상승으로 이끌어주는데요. 엔비디아가 5% 넘게 상승을 해주면서 반도체 주에도 훈풍이 감돌았습니다. 우리 반도체 주에도 이 훈풍이 맞닿아줬는데요. 뉴욕 3대 지수는 어떻게 마감을 했는지 화면을 통해서 먼저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치를 통해서 좀 짚어보시면요. 다우 지수는 0.65%의 강세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35,120선의 종가를 형성했고요. S&P 500 지수는 0.81%의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4,441선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앞서서 말씀을 드렸듯이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가 가장 좋았습니다. 1.19%의 강세로 마감을 해줬는데요. 14,714선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우리 지수도 이 영향을 받고 상승 추세가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양대 시장에서 빨간불이 들어와 있고요. 이어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도 살펴보시면 휴일 영향으로 검사자 수가 줄어든 영향 덕분인지 1,418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안심할 수치는 아닌 만큼 조금만 더 사회적 거리두기에 신경 쓰면서 하루를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지수는 어떤 양상을 펼치고 있는지 이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수 양대 시장은 상승 탄력을 더해가고 있습니다. 우리 코스피와 코스닥 양대 시장에서 모두 빨간불이 들어와 있는데요. 우리 코스피 시장을 먼저 살펴보시면 0.73%, 74%까지 올라지고 있습니다. 3,083선을 지나주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은 더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많이 하락했던 탓인지 하락분을 만회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1.45%까지 올라주면서 981선을 지나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선물지수도 살펴보시면 0.86%의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수는 404선을 지나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양대 시장에서 등락하는 종목 수도 체크를 해보시면 지수도 잘 가고 있는 만큼 아무래도 상승하는 종목 수가 더 많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을 먼저 짚어보시면요. 727종목은 오르고 있고 153종목만이 내리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살펴보시면요. 1,000종목이 넘는 종목들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1,091종목은 상승을 하고 있지만요. 272종목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소와 코스닥 시장의 수급 상황을 짚어보시면 먼저 거래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과 개인은 동반 매도에 나서주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211억 원, 또 개인 투자자는 2,061억 원 차익 실현에 나서주고 있는데요. 기관 투자자들이 그 물량을 받아내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는 2,364억 원을 받아내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97억 원, 또 기관 투자자는 436억 원 매수 우위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개인 투자자는 538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오늘 양대 시장에는 오전부터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분위기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총 10개 종목 내에서 오늘 분위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10개 종목 내에서는 LG화학과 카카오뱅크를 제외한 모든 종목은 빨갛게 물이 들어 있습니다. 대장주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미국 시장에서의 훈풍을 받고 모두 1%대 상승률을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대장주인 삼성전자는 12거래 만에 반등을 시도하는 모양새가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1.1%의 강세를 보여주면서 73,500원에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되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고요. 역시나 SK하이닉스 역시도 1.46%의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04,000원에 지금 시간에 거래는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LG화학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수가 잘 가는 상황 속에서도 지금 급락 양상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이슈를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GM에서 전기차 리콜을 단행을 하면서 주가가 급락 양상을 지금 펼치고 있습니다. 지금 주가는 9.58%의 급락세를 보이면서 81만 2천 원을 가리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SK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SK 머티리얼즈와 합병을 추진한다는 소식에 주가가 지금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장 초반에 고가바다는 조금 빠지면서 음봉을 형성은 해주고 있지만 상승률로 봤을 때는 그래도 급등세입니다. 5에서 6%대 정도의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주가는 27만 5,500원 정도 내외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거래량도 지금 꽤 많이 붙어 있는 상황이라는 점 함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웰바이오텍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의 코비박 백신과 관련한 소식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코비박 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MP 코퍼레이션이 식약처에 코비박에 대한 허가 신청 전 사정 검토를 신청했다는 소식에 주가가 지금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 초반에 고가보다는 빠지면서 윗꼬리를 조금 더 길게 단 음봉을 형성을 해주고 있는데요. 그래도 8에서 9%대 강세는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2,310원 정도의 거래는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의 시총 상위 종목들의 분위기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 넘어가서 보니까요. 역시나 상승하는 종목들이 더 많습니다. 시총 10개 종목 내에서는 급등 양상을 펼쳐주는 종목들도 많은데요.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 제약은 7에서 8%대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카카오 게임즈와 LNF를 제외한 모든 종목은 그래도 빨간불을 켜주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역시나 앞서서 언급을 드렸듯이 SK와 관련해서 SK 머티리얼즈 같이 상승세를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2.55%의 강세를 보여주면서 42만 5,500원의 거래는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KH바텍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갤럭시 폴더블 폰 신제품 기대감에 52주 신고가도 터치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폴더블 힌지 공급의 온기가 온전히 반영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금 주가를 살펴보니까요. 9.34%의 강세를 보여줍니다. 24,000원의 거래는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휴먼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코비박 백신과 관련한 이슈를 역시나 받고 있는 종목인데요. 지금 음봉을 형성을 하고는 있지만 8.18%의 급등 양상을 펼쳐주고 있습니다. 주가는 6,610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코스닥 시장에서 살펴보실 종목은 리드코프입니다. 정부가 시중은행에 이어서 제2금융권에도 대출 제한을 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올해 내에 현실화될 것으로 확실시되면서 대부업을 주요 사업으로 진행하는 리드코프가 반사이익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2.16%의 강세를 보여주면서 9,940원 정도의 거래는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업종별로는 어떤 양상을 펼치고 있는지 양대 시장의 분위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코스피 시장에는 통실업이 가장 잘 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인스코비와 SK텔레콤이 큰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 뒤를 이어서 증권과 의약품 업종에서도 2%대 강세가 나타나고 있고 건설업과 운수장비에서도 2% 가까운 상승세가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하락하고 있는 업종들 살펴보시면 거의 대다수의 업종에서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카카오뱅크의 하락세가 나타나면서 은행 업종에서 파란불이 켜져 있습니다. 1.87%의 내림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그 뒤를 이어서 화학과 비금속 광물, 의료 종류 업종에서는 1%대 내림세가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코스닥 시장에서는 유통업종이 가장 잘 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소프트셀이 가장 큰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5% 넘게 상승을 해주고 있고요. 원익큐브도 4% 넘는 상승률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제약과 통신 서비스, 통신 방송 서비스, 운송 업종에서도 2%가 넘는 상승률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하락하고 있는 업종은 디지털 컨텐츠 업종이 유일하고요. 대다수의 업종에서는 상승률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컨텐츠 업종 중에서는 네오위즈 홀딩스가 가장 큰 하락률을 기록 중인데요. 4% 넘게 빠지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외국인들은 어떤 수급 양상을 펼치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위 3개 종목을 중심으로 체크를 해보니까요. 외국인들은 지금 시간을 기준으로 SK와 카카오, SK텔레콤을 순매수를 해주고 있지만 대장주인 삼성전자와 LG화학, LG디스플레이는 순매도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은 저와 함께 보셨고요. 자세한 분석은 전문가님 모시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은 라이브 스트리밍을 통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유튜브에서 바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송범선의 오전장 분석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 보시면서 궁금하신 종목들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댓글을 주실 때는 매수가와 비중까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조금 더 꼼꼼하게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오전장을 분석해 주실 송범선 수석 전문가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오늘은 그래도 우리 지수가 빨간불을 켜주고 있는데 요즘에 지수 추이가 좀 심상치가 않죠. 뭐 그렇죠. 네, 많이 좀 하락을 했고 오늘은 플러스로 나타나는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약세로 돌아선 그런 상황으로 나타나고 뭐 오늘 이게 또 장 후반에는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요. 여러분이 상황에 맞춰서 잘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요즘 지수 추이를 보면은 그래도 이번 달 초만 해도 좀 잘 가는 상황이 보였는데 최근에는 보면은 3천선도 좀 위태위태하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그렇죠. 오늘은 3,088 현재는 그렇고 뭐 코스닥은 코스닥 오늘은 지금 1.75% 오르면서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984로 나타나고 있어서 좋은데 이게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가 오늘 올랐다고 하지만 역시 또 1000포인트가 무너진 그런 상황이고요. 자, 코스피가 또 현재 좀 오르긴 했지만 1% 가량 오르긴 했지만 또 역시나 3100 아래에서 지금 머물러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아직까지는 약세 구간이 맞다. 여러분 차트를 지금 보셔도 오늘 뭐 양봉이 나오긴 하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약세 구간으로 지금 지난 한 2주 가량, 2주, 3주 동안 그렇게 나오는 게 보이고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반도체 업황 우려 그리고 테이퍼링, 미국 연준의 테이퍼링 이런 양적 완화 축소 등등이 강력하게 또 자리 잡으면서 그렇고요. 전반적인 흐름이 또 약세로 또 전환된 것 같습니다. 이거는 항상 그래요. 주식은 항상 또 좋았다가 나빴다가 하니까 파도 치듯이 항상 좋은 흐름과 나쁜 흐름이 있고 또 밀물이 있으면 썰물이 있듯이 여러분 이거 어떻게 보면 자연 현상입니다. 자연 현상이기 때문에 이거를 너무 이렇게 충격받을 필요는 없고 그에 맞게 그냥 잔잔하게 흘러가면서 파도에 몸을 맡기면은 또 좋은 수익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요즘에 이제 주식시장을 보면 좀 악재가 겹쳐간다라고 좀 보이는 것 같은데 지금 외국인의 매도세를 보면 단순히 업황 문제뿐만은 아니라고 봐야 하죠. 그렇죠. 뭐 반도체를 많이 팔긴 했는데 반도체뿐만 아니라 다른 쪽에서도 많이 좀 여러 악재들이 겹쳐졌다 보실 수 있겠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연준의 테이퍼링이 가장 첫 번째 요인인데 이거는 이제 일단은 한 4달 전부터 말이 나왔던 거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가시화 됐다는 거죠. 가시화. 그래서 그동안 이제 말만 했고 언제 할지 정확히 말을 하지 않았지만 이번에 연준에서 또 발표한 바에 따르면은 조만간 또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에 따라서 바로 지금 상당한 악재로 꼽히고 있고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 이제 깔려있던 잠재적인 요소들이 이제는 진짜 터져버린 약간 기폭제적인 가시화된 요인이 가장 주요된 요인이고 그다음 중국 경기가 하강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가파르게 성장을 하다가 중국이 이제는 성장세를 어느 정도 멈추고 이제는 긴축에 좀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상황입니다. 중국 그러면은 인구가 상당히 많죠. 인구가 많은데 그 중에서도 그 막강한 인구를 바탕으로 또 싼 노동력을 바탕으로 고성장을 거듭했는데요. 지금 경기가 하강한다는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외에 또 더불어서 중국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글로벌 성장도 둔화되고 있고 우리나라 내부적으로는 한국은행 금리 인상 같은 금리를 이제 우리나라도 굉장히 지금 저금리 상태잖아요. 저금리 해가지고 이제 기준금리가 낮은 상황인데 이것도 올리게 되면은 미국처럼 약간씩 올리게 되면은 그것도 엄청난 또 타격이 입을 수 있습니다. 미국도 지금 10년 만기 국채 금리 상승 이런 것들이 이슈가 됐는데 우리나라 역시 국고채가 있거든요. 국고채에서 금리 상승 이런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따라서 그것이 변동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런 점들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주식에 투자하기보다는 안정적인 채권에 투자하는 게 더 안정적이죠. 채권은 이제 국고채라 그러면은 나라가 부도나지 않는 이상
나라가 부동하지 않는 이상 돈을 잃을 확률은 제로입니다. 제로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은행에 맡기는 것보다 국고채가 더 안전하죠. 은행에 맡기면은 뭐 5천만 원까지는 예금자 보호가 되지만 물론 5천만 원까지 건질 수 있지만 그 예전에 제가 알기로는 그 저축은행 막 파산하고 그래가지고 5천만 원까지 되긴 되는데 바로 돈을 돌려주는 게 아니라 막 2년 뒤에 돌려주고 3년 뒤에 돌려주고 막 이런 상황이 나타나니까 그럼 2년 3년 동안 돈을 못 받게 되고 막 묶이잖아요, 돈이. 그동안 못 쓰고. 그러니까 근데 이제 국고채 같은 경우는 절대 그럴 일 없죠. 절대 그리 없고 나라가 만약에 그렇게 되면 나라가 파산하는 건데 나라가 파산할 확률은 거의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망하고 새로운 국가가 다시 건국을 한다. 이럴 확률은 거의 현재 상태로서는 드물다라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국고채에 대한 매력도가 높아진다라는 점에 대해서 증권, 주식에 대한 매력이 상대적으로 위험 자산이 낮아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점들이 여러 가지 외국인이 매도세를 펼치는 주요된 원인으로 자리를 잡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의 이머징 마켓 비중이 35%에 달하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중국이 지금처럼 정치가 시장을 지배하는 행보를 보인다면은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불거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의 아까 전에 경제 성장이 좀 머무르고 있고 또 여러 지금 상황이 좀 혼란스러워요. 그래서 이머징 마켓 펀드에서도 환매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 이머징 마켓은 이제 성장하는 개발도상국 펀드죠. 개발도상국 펀드에서 환매가 나온다면 거기에 따른 또 자금 유출, 그러면 전 세계 증시가 또 약간 주춤할 수 있고 거기에서 전 세계 증시가 또 주춤하면은 우리나라 역시 다시 또 주춤할 수 있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또 지금 오늘은 올라가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긴장의 끈을 놓치진 말아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지금 오르는 건 좋은 겁니다. 지금 오르는 건 좋은 거고 뭐 매수를 하셨던 분들 저가 매수를 하셔서 주식 비중을 약간씩 늘렸던 분들은 지금 여러분이 가진 포트폴리오 중에서도 몇 가지가 또 튀어 오르는 게 있을 텐데 그런 거는 또 어느 정도 매도를 또 고려하심이 어떤가 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맞아, 지수가 예전 모습을 찾을 수 있을지는 아직까지는 좀 우려되는 상황인데요. 전문가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그렇죠. 이 지수가 뭐 반등을 할 수 있을지 이 점에 대해서 저는 뭐 그렇게까지 사실 부정적인 입장이 더 많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반등을 하겠죠, 당연히. 반등합니다. 반등은 100% 해요. 반등은 100% 하는데 그 시기가 언제냐 이것이 이제 관건이잖아요. 그 시기는 반등은 뭐 1년 뒤에 할 수도 있고 3년 뒤에 할 수도 있고 5년 뒤에 100% 합니다. 왜냐하면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에 따라서 기업이 뭐 물건을 판매하는 단가가 올라가잖아요. 최근 뭐 라면값 올리듯이. 철강 가격도 그렇고 다 그래요. 반도체도 그렇고. 결국은 다 올라가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에 따라서 반등은 100% 한다. 하지만 그게 이제 단기적으로 올라갈지 아니면은 3년 뒤에 올라갈지 5년 뒤에 올라갈지 10년 뒤에 올라갈지는 아직까지는 좀 예측하기 힘든 그런 분야고 사실 이거 예측할 수가 없어요. 이거 예측하면은 제가 어떤 상황이 되냐면요. 주식하실 필요도 없어요. 그냥 선물 옵션만 하면 됩니다. 선물 옵션. 왜냐하면은 레버리지 몰빵 해가지고 옵션 하면은 레버리지 10배까지 쓸 수 있는데 내가 1,000만 원 갖고 있으면 1억으로 해가지고 그 상단 많이 올라간다고 하면 콜로 잡으면은 또 거기다가 또 돈 빌려가지고 하면은 뭐 돈 빌려서 하면 뭐 10억까지도 굴릴 수 있는데 그래가지고 하면은 10%만 먹어도 하루에 막 1억씩 먹을 수 있는데요. 이거를 올라간다 떨어진다 이거 어떻게 맞춥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 단기적으로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맞출 수가 없어요. 만약에 그걸 맞춘다 그러면 제가 하루에 1억씩 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하루에 1억씩 버는데 왜 여기서 매일 이렇게 귀찮게 출퇴근을 할 필요가 없겠죠. 그냥 가끔 방송은 재밌어요. 방송 재밌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매일 나와서 하기 힘들어요. 사실 매일 하는 게 힘들기 때문에 가끔 뭐 한 달에 한두 번씩 하면은 괜찮지 않을까. 근데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거는 단기적으로 맞출 수 없다라는 게 정답입니다. 여러분 장기적으로는 100% 올라갑니다. 근데 제가 단기적으로 맞출 수 없지만 현재 상황 제 생각에 부정적인 경향이 약간 더 높다. 한 부정적인 시장이 약간 단기적인 부정적인 게 한 60%, 단기적인 긍정적으로 올라갈 확률은 40% 이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 정확하지 않습니다. 근데 거기에 맞춰서 대응을 할 뿐이죠. 대응을 하는 거고 지금 근데 이런 것도 있어요. 지금
달러가 올라가지고 환율이 올라서 뭐 상당히 이거는 긍정적인 요인이에요. 긍정적인 요인이고 왜냐하면은 수출주들 우리나라 반도체주 최근에 외국인들이 많이 팔아가지고 안 좋았는데 이거 반도체 팔면은 굉장히 수익성이 많이 남기 때문에 실적 부분, 성장성 부분은 상당히 좋다고 보고 있고 그런데 이제 그런 호재도 있지만 또 테이퍼링의 가시화라는 부분 이런 것들 봤을 때 또 지수가 많이 올랐어요. 지금 3,094면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코로나 처음 터졌을 때 이제 코로나 우리나라 확진자 막 300명, 500명 이럴 때 이제 1,400까지 떨어졌거든요. 1,400까지 떨어졌는데 지금 막 1,000명, 1,500명, 2,000명 이렇잖아요. 근데 3,000이에요. 그래서 이런 점들 여러 가지 봤을 때는 부정적인 게 약간은 더 한 60%, 긍정적인 게 40% 이 정도로 보고 있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100% 올라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맞아요.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대응은 저희가 해야 하니까요. 그럼 이런 시점에서 저희가 현금과 주식은 어떻게 비중을 가져가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저번 주 금요일까지, 네. 저번 주 금요일까지는 주식 한 67, 그리고 현금 33이 적절했습니다. 근데 오늘 올라가지고 네. 분명히 여러분 포트폴리오에서 오른 게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오늘 셀트리온 한 6.77%, 뭐 7% 올랐어요. 오늘 셀트리온은 오늘 하루 만에 7% 이렇게 올랐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셀트리온을 뭐 금요일 날 좀 대량 추가 매수를 했다. 그럼 추가 매수를 했으면은 추가 매수를 했던 부분은 7% 올랐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플러스 전환을 하신 분도 있을 거고,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라든가 아니면 제약 같은 또 기타 등등 지금 시장이 또 코스닥이 오늘 2%가량 상승이 나오면서 여러분이 셀트리온 7% 오르듯이 몇몇 종목 올랐을 거예요. 몇몇 종목 올랐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지금 어느 정도 정리를 하실 필요도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전에 주식 67, 현금 33이라는데 이거는 저번 주 금요일 기준이고 현재 만약에 셀트리온 같은 급등했던 여러분 포트폴리오 개별 상황은 다르겠지만 급등했던 종목들을 조금씩 정리한다고 치면은 한 주식 65, 현금 35 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씩 한 2% 정도 판 거죠. 주식을 2% 정도 팔면은 지금 적절한 대응이 되겠다. 그리고 지금 다시 떨어질 확률 역시 있거든요. 다시 만약에 코스피가 3,000 이하로 떨어지면 그때 이제 주식 70%까지 다시 늘리면 됩니다. 다시 늘리면 되기 때문에 안 떨어지면 안 사도 돼요. 안 떨어지면 지금 갖고 있는 거 65% 그거 조금씩 팔아가면서 또 다음 하락장에 대비하는 이런 항상 이 보험은 들어놔야 돼요. 여러분이 보험을 괜히 드는 게 아니잖아요. 주식에도 보험을 든다는 거는 현금 비중 확대입니다. 그래서 조금씩 올라가면 조금씩 팔고 그렇게 해서 보험을 드리고 떨어지면은 3,000 이하로 떨어지면 70%까지 늘릴 수 있는 또 그런 과감한 용기를 발휘한다면은 여러분이 오늘 뭐 셀트리온 7% 오른 것처럼 좋은 수익으로 또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주식시장은 요즘 좀 답답하지만 그 안에서도 변동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저희 방송과 함께 바른 투자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주제는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이번 주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셀트리온 이야기 해주셨는데 최근에 셀트리온의 실적이 아쉽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구체적인 원인이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전문가님. 그렇죠. 실적이 아쉽다라는 평가가 나와서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거 조정받은 건 이제 지수도 하락했는데 지수가 하락한 거 대비 별로 떨어지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요. 매출액이 10%가량 지난해 동기 대비 감소했고 영업이익은 21%가량 줄었습니다. 물론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지난해 동기 대비 줄었기 때문에 지금 2분기 실적이 좀 아쉬운 건 맞아요. 그런데 지금 오늘 막 급등을 하고 있죠. 네. 7%가량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 셀트리온의 잠재 가치는 높은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되는 상황이고 지금 하락 원인 그러니까 실적 하락 원인 좀 보시면요. 레키로나주와 램시마포 이제 인플렉트라라고 합니다. 인플렉트라의 생산 포트폴리오 조정이 실적 예상치보다 하회했다. 생산성이 좀 낮게 나왔다라는 부분이 가장 좀 큰 요인이 나타나고 또 램시마 인플렉트라 같은 경우는 마진이 크지 않아가지고 좀 판매를 해도 떨어지는 게 별로 크지 않다는 게 요인이죠. 자, 그리고 외부 CMO 활용과 램시마 생산 공정 변경에 따른 원가 상승 이런 점들도 작용을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좀 강력하게 또 반등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네. 오늘 7%가량 상승이 나오기 때문에 셀트리온의 하반기
하반기 실적에 대한 우려 이런 거는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하반기에는 얼마 전에도 저희 방송했듯이 하반기에는 분명히 좋아질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지수의 영향 하나도 안 받았어요. 셀트리온은. 지금 보세요. 7월 30일부터 보면 올랐잖아요. 오히려. 지금 오늘까지. 그래서 8월 말까지 올랐거든요. 그래서 이때 지수는 막 이렇게 급락했잖아요. 와, 8월 초부터 지수 급락했잖아요. 그쵸? 자, 그러니까 셀트리온의 그 하반기에 대한 기대감 이런 거는 진짜 상당하다. 진짜 지금 단기 2분기 실적 이런 걸로 여러분이 평가할 만한 그런 종목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아쉬웠던 실적이 돌아서기 위해서 이 셀트리온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네, 지금 일단은 하반기가 상당히 좀 실적이 좋아야 되죠. 네. 그래서 지금 아래에 나온 것처럼 레키로나주의 처방이 가속화돼야 됩니다. 가속화돼서 네. 여기에 따라서 이제 유럽에서 이제 레키로나주의 승인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 하반기에는 10월에서 11월, 9월에서 11월 사이에는 충분히 유럽에서 될 것이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들이 가장 큰 요인이 되고 있고, 자, 그리고 램시마 인플렉트라의 매출 고성장 역시 동반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좀 여러 가지 생산 포트폴리오 조정이 램시마 인플렉트라 되고 있었는데 이런 점들이 이제는 매출 고성장에 반영이 돼야 돼요. 그래서 지금 레키로나주의 미국 유럽 시장 진출 이거와 더불어서 인플렉트라 역시 좋은 상황이 나타나야 되고 여기에 더불어서 이제 유플라이마도 좀 잘 돼야 되겠죠. 다 좋아야 되죠. 다 좋아야 돼서 여러 헬스케어에서 셀트리온 헬스케어에서도 해외 판매도 잘 돼야 되고 이런 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유럽 EMA 쪽에서 허가가 좀 빨리 나와야 되고요. 북미 시장에서 점유율을 좀 더 확대하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또 그 밖에 허주마, 트룩시마, 램시마 다들 좀 힘을 내줘야 된다라는 상황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반기 매출이 상반기 대비 한 27%가량 증가하고 영업이익도 35%가량 증가할 것으로 현재 추측이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레키로나주, 유플라이마 그리고 램시마, 인플렉트라 다들 좀 성장성이 좀 좋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래서 또 처방이 가속화된다라는 점이 좀 강력한 원인으로 좀 예상되고 있습니다. 맞아요. 셀트리온, 레키로나주와 더불어서 여러 바이오 시밀러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CGN의 상황도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가요? CGN 같은 경우는 지금 그거 있잖아요. 진단 키트. 네. 진단 키트가 좀 줄었다고 합니다. 이상하게 작년에 코로나 우리나라 많지 않았잖아요. 코로나 물론 작년에도 기준에서 많았겠지만 한 300명, 500명 이렇게 해서 했는데 지금 올해는 1,500명, 2,000명 이렇게 되는데 근데 이상하게 확진자 수는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진단키트 매출이 좀 약간 줄었다. 올해 2분기에 전분기 대비 12%가량 하락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2분기 때 사실 우리나라에서 2분기 때 굉장히 많이 늘었거든요. 1분기 네. 때는 그래도 사람들이 활동도 많이 하고 완화된다. 그리고 이제 마스크 벗고 다닐 날이 머지 않았다. 이런 말들이 나왔는데 2분기 또 3분기 들어서면서 엄청나게 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진단키트가 좀 판매 약세로 돌아섰다는 점이 시즌의 실적 부진 주된 원인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매출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글로벌 업체와 달리 지금 여기서는 유럽 시장이 주력 시장입니다. 그래서 유럽 시장 확진자 수 증가 추세를 보인다는 점에서 아직 나쁜 건 아니에요. 지금 보시면요, 영국 같은 경우는 완전 그냥 해방해버렸잖아요. 자유의 날을 맞이해가지고 그냥 이제 마스크 안 써도 되는 그냥 이제 하루에 3만 명, 4만 명씩 나옴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그냥 마스크 쓰지 말아도 된다. 니들 맘대로 해라 이래가지고 지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코로나 진단키트는 더 잘 팔릴 것으로 좀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이 시즌이 아직 안 좋은 건 아니다. 앞으로 전 세계 시장에서 또 활약을 할 수 있다. 다만 이제 경쟁자들이 SD 바이오센서라든가 기타 등등 여러 휴마시스 등등의 진단키트 강자들이 또 들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경쟁할 수 있는 경쟁 라이벌들을 제칠 수 있는 뭔가의 또 혁신적인 제품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시즌 차트 한번 보시면요. 야, 이거 지금 많이 떨어졌어요. 시즌이. 그러니까 아까 전에 봤던 그 셀트리온은
셀트리온 7월 말부터 이렇게 올랐잖아요. 7월 네. 말부터 올랐다 떨어졌다 했더니 다시 오르면서 7월 말부터 이렇게 올랐지만 얘는 지금 계속 떨어지는 7월부터 약세로 7월 초부터 약세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시젠은 이거는 확실히 진단키트 시장은 저는 나쁘게 안 보는데 시젠의 경쟁성 라이벌과의 차별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젠에서 제가 봤을 때는 이거에 가장 봐야 되는 거는 새로운 R&D 연구 개발을 통해서 뭔가 제대로 된 또 차별화된 경쟁적 차별화된 혁신적인 진단키트를 만드느냐 안 만드느냐. 이게 뭐 델타 변이 최근에도 뭐 잡는다고 하는데 기타 등등 뭐 변이 많잖아요. 뭐 감마 변이도 있고 베타 변이도 있고 이거를 다 통틀어서 잡을 수 있는 뭔가 계속 이런 게 나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연구 개발 상황과 공시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시즌을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별화가 필요하다라고 정리를 해주셨는데 또 제 테마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관련주로 좀 주목을 받고 있는데 유럽과 좀 중남미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어떤 상황인가요, 전문가님? 최근에 뭐 신한금융투자에서 제테마가 스푸트니크 5 없이도 매력적인 주가다라고 나타냈습니다. 보고서를 냈고요. 지금 지난해 동기 대비 매출액이 227% 늘었고 영업이익도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익성은 괜찮아요. 코로나 관련주로서. 그래서 필러 주요 수출 지역인 유럽 그리고 중남미 등에서 코로나19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따라서 부정적 영향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괜찮게 좀 판매를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 괜찮고 제테마가 러시아 코로나19 백신 스푸트니크 5 위탁 생산 본격화에 따라서 큰 폭의 실적 성장이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러시아 쪽과 제테마가 상당히 코로나 관련해서 계속 뭔가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이런 점들은 좀 기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테마가 러시아 백신 한국 코러스 컨소시엄 이런 데도 참여하고 해서 여러 가지 생산한다고 하니까 이런 점들은 좀 긍정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차트 한번 보시면요. 이거 지금 이렇게 계속 떨어졌거든요. 이거는 지금 6월부터 막 떨어졌습니다. 6월부터. 그래도 이 러시아 관련 백신 이런 것들이 테마는 살아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뭐 SK 바이오사이언스라던가 아니면 아까 전에 셀트리온 코로나 치료제 이런 것들이 코로나에 관련된 거는 죽은 게 아니에요. 이런 테마 같은 거. 그러니까 뭐 제테마라던가 시즌 같은 경우도 충분히 반등해서 뛰어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만 이제 제테마 시즌이 셀트리온만큼 막강한 브랜드 파워를 가진 건 아니기 때문에 비중 조절은 어느 정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다 이렇게 크게 비중을 싣거나 그러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어느 정도 일부 정말 작은 비중으로 좀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 셀트리온은 정말로 뭐 마무리로 말씀드리자면요. 셀트리온은 지금 상당히 좋은 거예요. 지금 오늘 뭐 7% 올랐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이제 좀 시작이 아닐까 이렇게 보거든요. 왜냐면은 또 오늘 뭐 120일선을 또 돌파했어요. 이 120일선을 얼마 전에 돌파했었는데 올랐다가 좀 잠깐 실패했죠. 이 선 분홍색 선. 근데 오늘 7% 올라가면서 다시 한번 또 121선을 돌파합니다. 그래서 이 장기간의 이 에너지를 비축했던 이 박스권, 저점 박스권에서 힘이 뭔가 실리는 양상입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이 SK 바이오사이언스의 백신 관련 급등을 이어갈 게 또 셀트리온이 아닌가. 저는 뭐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오늘 7% 올랐다고 다 끝난 거 아니고 앞으로 뭐 30만 원 선까지는 또 무난히 갈 수 있지 않을까, 오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셀트리온 긍정적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주제에서는 코로나19라는 공통점 안에서 세 종목을 좀 살펴봤습니다. 셀트리온과 시즌, 제테마에 대해서 알아봤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제는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여러분들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송범선의 종목 분석 시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서 달아주신 댓글 중에서 한 종목을 선정했습니다. 오늘 알아볼 종목은 SKC입니다. SKC는 제이린님께서 댓글을 주셨습니다. SKC 15만 원에 비중 10%입니다. 이제 고점인 것 같은데 팔아야 할까요? 아님 계속 보유해야 할까요? 라고 댓글을 주셨습니다. SKC는 오늘 17만 5천 원에 시작을 해서요. 지금 16만 5천 원에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 주세요. 배터리 사업 풀가동. 배터리 사업 풀가동. 배터리가 정말 잘 되고 있습니다. SKC. 근데 오늘은 약세로 되고 있거든요. 이건 제가 봤을 때는 그 LG화학 급락에 좀 어느 정도 LG화학이 이제 2차 전지 대장주니까 좀 영향을 받은 것 같고 크게 이상은 없습니다. 배터리 사업이 잘 되고 있고 공장이 잘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전기차 시장 성장에 대응해서
지난 6월에 전북 정읍 바로 5공장도 조기 가동했습니다. 그래서 공장이 아주 잘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5공장도 조기 빨리 가동하는 데 이어서 6공장 역시 완공 예정이거든요. 6공장도 이제 괜히 지어서 놀고 있는 거 아니겠죠. 이제 막 완공돼가지고 좀 풀가동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되고 있고요. 그만큼 이제 이게 수주가 잘 되고 있습니다. 수주가 잘 되면서 분기 기준 동박 생산량이 1만 톤 수준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풀가동으로 풀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바로 만들어가지고 공장에서 바로 가동시켜서 바로바로 판매하는 영업성도 좋고 가동성도 좋고 생산성 좋고 공장도 계속 늘려나가요. 그래서 6공장 같은 경우가 이제 지금 상당히 또 좋은 상황으로 생산 능력 9,000톤 가량 수준의 생산 능력을 갖췄다고 하거든요. 동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동박이 동박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 들어가는 그런 부품인데 이거 생산 아주 잘하고 있고 여기에 더불어서 말레이시아 쪽으로도 진출해서 말레이 공장 가동으로 실적 성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진출도 굉장히 박차를 잘하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말씀드렸다시피 말레이시아 동박 공장 이 건설에 착수해가지고 지금 코타키나발루에 7천억 원을 투자해서 연간 5만 톤 생산 규모 공장을 건설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2023년에 상업 가동이 예정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지금 다 끝나고 이런 게 아니라 2023년까지도 생산성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6공장, 말레이 공장 해가지고 확장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실 수 있겠고요.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시면요, 지금 이거 많이 오르긴 했어요. 그래가지고 최근에 이제 LG화학보다 많이 올랐습니다. LG화학보다. 그리고 지금 삼성 SDI도 많이 올랐거든요. 삼성 SDI 약간 그런 추세로 보실 수 있겠고. 다만 이제 비중 10%가량 지금 갖고 가시는데 이 정도는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비중 10%. 근데 이제 매수가가 15만 원 선이기 때문에 15만 원 선이고 전기차 시장이 최근에 또 지금 오늘은 약세로 나타나지만 LG화학발 이슈 때문에 그렇지만 최근에 또 삼성 SDI 등등이 오름세가 나타났기 때문에 비중을 10% 갖고 계신데 저는 5%까지 줄여보는 게 어떨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SKC가 큰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전기차 시장이 상당히 좀 좋게 업종 자체가 주가가 좋았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약간 차익 실현하는 것도 좀 괜찮다고 보고 있거든요. 자, 그리고 또 다른 좀 약간 낙폭 과대인 종목을 사면은 약간 수익성의 가속화를 좀 만들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은 좀 좋을 것 같고, 다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크게 나쁘지 않다라는 점으로 SKC 투자 이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SKC 동박 사업을 하는 업체입니다. 지금 업체 자체 나쁘지 않고요. 지금 수익권으로 보이시니까요. 한번 비중 조절의 관점으로 가져가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종목 분석은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전문가님의 관심 종목을 체크해보는 송범선의 시선 시간입니다. 오늘 전문가님의 레이더망에는 어떤 종목이 걸려 있었을까요?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네, 샘표입니다. 샘표. 샘표는 이 간장 시장에 정말 강자입니다. 샘표는 제가 봤을 때는 정말 망하기 힘든 그런 회사인 것 같아요. 대단합니다. 간장, 그리고 네. 된장, 고추장, 전통 장류부터 최근에는 요리 에센스, 연두, 프리미엄, 서양식 폰타나 등등 여러 가지 하고 있거든요. 엄청납니다. 근데 지금 주가가 많이 떨어져가지고 네. 많이 떨어져서 이렇게 나타난다는 점 여러분들이 충분히 반등 가네요. 오늘 3% 가량 올랐는데 이런 점들도 충분히 상승 가능한 구간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샘표는 분명히 상승해 줄 거예요. 간장이나 된장 이런 거는 여러분이 요리를 할 때는 항상 필요한 거기 때문에 고기 구워서 먹을 때도 이제 된장이라던가 이런 찍어 먹어야 되잖아요. 고추장이라던가 회도 그렇고 회도 찍어 먹어야 되잖아요. 간장에 와사비 풀어가지고 하던가 아니면 고추장에 회 먹어야 되고 고기도 그렇고 또 다 그렇잖아요. 간장 상당히 필요해요. 요리할 때. 그리고 연두라고 하는데 요즘 잘 팔립니다. 그런 거 연두. 이거 한번 화면 한번 볼게요. 네. 보시면 샘표인데요. 이 간장 여러분 아시죠? 이 샘표 양조간장 대한민국 1등 간장. 근데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1등이 어느 정도 1등이냐면요. 이거 대단하다고. 70년 동안 변치 않는 1등이에요. 70년 동안.
70년, 이거 엄청 역사가 오래됐어요. 70년 동안 우리가 샘표 간장을 사랑을 했다는 겁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렇게 주가가 떨어졌던 것이 저는 충분히 반등 가능한 진짜 간장이다. 진짜 여기 봐봐요. 진짜 간장처럼 보이잖아요. 장인 정신이 담겨 있어요. 장인 정신. 간장에. 70년 동안. 그래서 이 역사와 노하우가 바탕이 된 이 간장입니다. 간장. 간장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좀 볼게요. 다른 거 보시면요. 뭐 샘표 장류 된장. 된장 이런 거 잘 만들죠. 70년 발효 기술. 콩을 잘 써요. 콩을. 샘표는 콩을 잘 써요. 콩을 제일 잘 아니까. 내가 제일 잘 아니까. 콩을 깐깐하게 콩을 해서 이렇게 전통 장독대에 담아가지고 콩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또 잘 팔리는 게 뭐냐면요. 최신 작품으로 연두라는 게 있어요. 연두 이거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TV에 많이 나옵니다. 요즘에 요거 광고 엄청 많이 때리더라고요. 보신 분들 아실 겁니다. 그 노래도 있어요. 노래 뭐냐면요. 연두해요 그거 노래 있어요. 네. 그거 들어보셨나요? 네. 들어봤죠. 그거 요즘 그걸로 이거 연두해요 노래로 엄청 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귀에 착착 감아 붙잖아요. 이게 그래가지고 잘 만든 것 같아요.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노래를 예전에 뭐 소니가요 소니가 새우깡에 소니가 이런 것처럼 상당히 중요해요. 근데 이게 잘 만들어가지고 지금 최근에 히트작 쳤거든요. 근데 이게 뭐냐면요. 연두를 연두해요 왜 하면 요리를 만들 때 더 이걸 막 뿌리면 맛있다고 합니다. 맛있어가지고 상당히 맛있는 요리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 또 콩 발효 100% 순식물성 콩 발효로 만든다고 하는데 요거 요리답게 콩 발효로 만들어가지고 상당히 또 70년 아까 장류만 70년 다뤘잖아요. 이 샘표 분들이. 네. 그런 노하우로 만든 게 또 요리 에센스, 요리를 참맛을 살리는 그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렇게 잘 되고 있는데 이거 지금 말이 안 돼요. 이렇게 많이 떨어진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저는 보고 있고 분명히 반등할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고 이제 보시면요. PBR이 0.54밖에 안 돼요. 그리고 PER이 7밖에 안 돼요. 굉장히 쌉니다. 대주주 상황 상당히 좋죠. 자사주가 22%나 있어요. 와, 이거는 진짜 대단한 겁니다. 자사주 보통 3% 5% 있어도 뭐 보통 그렇다고 보시는데 자사주 아예 없는 것도 있죠. 근데 22%면요. 이 주식의 전체 유통 물량의 5분의 1 이상을 갖고 있는 겁니다. 회사 스스로가 강력하게 자신을 믿고 박진선 주요 대주주 48% 이거 두 개만 합해도 벌써 70%죠. 70%에 외국인 합하면 76%. 거의 뭐 개미들은 뭐 24%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매출도 봐봐요. 매출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고요. 영업이익 4년 흑자 계속 늘어나죠. 180억에서 411억까지 늘어나는 단기순이익도 128억에서 353억까지 계속 몇 년 동안 늘어나고 있고 부채가 얼마 없어요. 31%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자본 유보율은 무려 9,000%나 있는 유보금이 짱짱한 회사입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률 예전에 한 자리 숫자였는데 지금 두 자리 숫자로 올라섰어요. 야, 12%. 예전보다 성장성이 더 가속화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연두라던가 간장, 된장이 예전보다 더 잘 팔리고 있어요. 더 잘 팔려. 예전에도 잘 팔렸는데 얘 70년 동안 1등 하면서 더 잘 팔려요. 그러면은 야, 이게 더 1등이 되겠다. 1등에서 0등은 될 수 없겠지만 1등에서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다. 지금 영업이익률이 거의 2배 늘었어요. 6%에서 12%까지. 그러면 야, 이게 집에서 또 코로나 시대 맞아서 집에서 요리를 하고 하면서 잘 팔리지 않을까. 저는 샘표. 근데 주가가 떨어졌어요. 샘표 분명히 반등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샘표는 간장으로 유명한 업체인 만큼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 보시면서 궁금하신 종목들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댓글을 주실 때는 매수가와 비중까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조금 더 꼼꼼하게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양대시장은 점점 더 상승 탄력을 더해가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1%대 상승률이 기록되고 있고 우리 코스닥 시장은 2% 넘게 상승을 하면서 988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전 10시 30분에 개장한 중국 시장의 분위기도 살펴보시면 상승 출발한 이후에 지금도 강보합권에서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3,440선 정도에서 거래는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후 시간에도 우리 시장 상승 탄력 유지해 주길 바라면서 방송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후에 응답하라 마감 시황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